그 어떤 문제도 피해갈 수 없는 수학의 백신 백은하입니다. 자, 여러분. 자, 요즘에 이제 집에만 콕 박혀서 학교도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계속 공부만 혼자서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아까운 시간들을 그냥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도 강남인강에서 지금 이런 강의를 클릭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학습법을 클릭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아마 다른 학생들하고는 좀 차별화가 된 친구들이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은요, 강남인강에서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또 강남인강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학생들을 계속 만나고 인강과 현강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오고 있어요. 수학 한 과목만 한 15년? 뭐 선생님 나이 계산하지 말고 일찍부터 가르쳤어.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만큼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학습법을 제시해 줄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지금 요 시기에 정말 예전부터 많이 들었었던 자기주도, 그 자기주도 학습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공부라는 것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뿐이지 공부는 누가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자기 주도라는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뭔가 자발적으로 나의 의지에 의해서. 선생님이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선생님이 10년 동안 선생님이 신랑이 맨날 운동 거의 광이에요. 막 점심시간에도 회사에서 밥 먹고 막 그 짧은 시간에 운동을 하고 막 이러는데 선생님한테 계속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지라고 막 얘기를 해도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고 운동 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다가 최근에 선생님이 이 운동의 참맛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오늘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딱 샤워까지 하고 딱 오니까 너무 아침이 상쾌한 거야. 이거는 누가 시켜서가 안 돼요. 선생님 오랜 시간 동안 누가 옆에서 시켰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자발적으로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자, 동기부여는 나의 아름다운 몸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수학에서도 동기부여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좀 재미난 방법들을 선생님이 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처음에 인사할 때요, 그 어떤 문제도 피해갈 수 없는 수학의 백신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수학의 백신이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 수학은 내 몸 안에 개념 항체를 튼튼하게 생성하기만 하면 이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면역을 증가시켜야 돼요. 그거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러면 그 어떤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그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내 몸 안에 항체가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수학의 백신입니다. 선생님은 사실 거의 한 15년 전부터 수학의 백신이라고 이거를 이제 막 강조하고 다녔는데, 드디어 이게 항상 이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 타이밍에 수학의 백신이 더 많이 중요해졌지.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개념 항체를 튼튼하게 생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단계별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면 개념 항체를 생성한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인강을 다 보죠. 인강을 드라마처럼 그냥 이렇게 먼 발치해서 백은하 선생님 한 1kg 더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지 말고 자기가 직접 참여하는 인강이 되기 위해서는, 자, 마우스에 계속 바쁘게 클릭을 해야 돼요. 선생님은 강의 중에 자, 잠시 멈춤해, 자, 스스로 풀어봐, 자, 잠시 멈춤해, 확인해봐, 이렇게 계속 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선생님 혼자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지 말고 쌍방향적인 수업이 되도록 적극성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 강의를 듣고 개념 노트를 작성하자.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개념 노트를 자기가 작성한 내용이 내가 정확하게 개념 항체가 생성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래 선생님이 예전에 강연회를 다닐 때는 엄마한테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인형을 앉혀놓고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자신의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아이디어, 바로 동영상을 찍어서 자기가 인강 강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자기 혼자 셀카를 찍는 거야, 핸드폰으로. 그래서 내가 이 개념에 대해서 오늘 내가 삼각비를 공부했어. 그럼 삼각비란 뭐며 그게 어떻게 됐으며, 집에 화이트 칠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치? 이렇게 하고 동영상을 찍어서 자기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지, 그게 정확한 개념 공부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셀카를 한번 찍어보자. 그리고 요즘에
뭐 이렇게 올리는 곳들도 있으니까 열심히 올려봐. 혹시 대박 날 줄 알아? 야, 생각해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수학보다 학생이 가르쳐주는 수학 인강이 있다면 얼마나 획기적일까? 그치? 한번 해봐. 도전. 자, 그 다음에 자, 문제를 풀 때 그냥 문제만 열심히 풀고 막 문제집에다가 깨알같이 막 지저분하게 푸는 친구들 있어. 그래 놓고서 마치 막 내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 심지어 막 국어책 읽으면서 막 밑줄 치고 막 그게 공부 열심히 한 거? 삐 아니에요. 자, 공부라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집은 최대한 깔끔하게 내가 처음에 풀었을 때 맞은 거와 틀린 거에 대한 표시만 명확하면 되지 거기가 연습장처럼 풀이를 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나만의 해설집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자, 문제집을 사면 우리 뒷부분에 해설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멀리 띄워놓고 내가 나만의 이 문제집에 해설서를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 가르쳤던 학생, 지금도 수업하고 있는 학생인데 어제 같이 수업했던 친구 거의 해설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몇 페이지, 몇 번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잘 했는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과제 검사를 할 때 야, 너 여기서 이거 이렇게 조금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했고 해설서에 대한 완성도를 높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즘의 트렌드인 수학. 서술형 평가와 수행 평가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이 세 번째가요. 오답잇. 오답잇이라는 건 바로 뭐냐. 우리가 오답노트, 수학에선 틀린 문제를 또 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답노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오답노트 만들려고 하지 않고 포스트잇을 준비하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집에다가 자, 틀린 문제가 딱 있다. 그러면 그 문제집에 딱 포스트잇을 붙이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를 보고 다시 한번 푸는 거죠. 그러면 이건 표시가 되는 거야. 아, 내가 한번 틀렸었던 문제구나. 그럼 나중에 문제집을 넘기면서 이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문제들만 아, 내가 한번 틀렸던 거구나 라고 해서 다시 한 번씩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아, 선생님 제가 틀린 문제를요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 있죠. 일단 수학은요, 사고력을 키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모른다 하더라도 바로 해설서를 보는 건 상당히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해설서를 보고 10문제를 푸는 것보다 해설서를 보지 않고 한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의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대신 그렇다고 너무 한 문제만 막 몇 날 며칠 10박 11일 동안 한 문제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막 이게 막 화가 막 치밀지도 몰라. 아, 나 수학 포기할래. 이럴지도 몰라. 그럴 때는요, 한 줄 해설을 이용하세요. 자, 뭐냐면 선생님 평소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선생님 이거 몰라요 하고 질문을 하면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제를 먼저 읽어줘요. 끊어 읽기로. 자,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에서 어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평균이 74점이었대. 이렇게 문제를 먼저 끊어서 읽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이런 친구들이 있어. 왜? 단서를 놓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선생님 그래도 모르겠어요. 자, 눈치를 봐봐. 선생님이 쫙 읽어줘. 점수는 몇 점인지 구하여라. 했는데 학생이 이게 안 나와.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뭘까? 자, 그럼 표준 편차의 정의가 뭘까? 분산이라는 것은 뭘까?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그럼 편차는 뭐니? 이렇게 하나하나 다시 질문을 해요. 그게 개념에 대한 다시 숙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설서에 보면 그러한 해설들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있어요. 선생님이 옆에 없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기 때문에 해설서를요 포스트잇으로 딱 가려요. 내가 첫 번째 줄만 보고 됐는가? 첫 줄을 봐도 잘 모르겠어. 그럼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포스트잇으로 살살살 힌트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그냥 나 이거 모르니까 해설 오케이 이거 됐어 이제 넘겨 패스 이런다고 해서 자기 실력이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동영상 강의도 찍어보고 자기의 개념을 숙지하고 나만의 해설서를 만들고 틀린 문제에 오답잇도 붙이고 한 줄 해설을 잘 활용해보자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개념 강의를 들을 때에는 아직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개념에 대한 부분은 섣불리 혼자서 공부하다가 잘못된 착각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생들 중에. 왜냐하면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익히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 이거 아니야? 혼자만
혼자만의 논리를 막 펼치는 뭔가 새로운 막 추론 능력을 막 만들어 나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첫 개념을 들을 때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정말 검증된 선생님들한테 인터넷 강의를 활용해서 꼭 개념 강의를 듣기를 바래요. 문제풀이까지는 다 듣지 않아도 개념만큼은 꼭 강의를 듣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강의 선택의 노하우가 있어요. 자, 선생님도요, 쇼핑할 때 이 노하우를 이용하거든요.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맛보기 강의, 그쵸? 그래서 우리가 쇼핑을 할 때도, 이 상품이 어떤지 먼저 이렇게 스크랩을 딱 하면서, 여기 이런 것도 있네. 정보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맛보기 강의라는 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맛보기 강의가 있잖아요. 나랑 스타일이 잘 맞는 선생님. 자, 나랑 스타일이 잘 맞는 선생님 어떻게 확인하냐? 자, 내가 맛보기 강의를 보는 동안, 시간 가는 걸 몰랐어. 아니면 딱 클릭한 순간 지루해, 듣고 싶지 않아, 이러면 자기랑 안 맞는 선생님이야. 이게 선생님마다 종류가 많고 학생들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백은하 선생님하고 잘 맞는 건 아닙니다. 그냥 모든 학생이 어떤 선생님하고 잘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보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나랑 좀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그렇다면 그 선생님의 프로필을 확인하세요. 이 선생님이 정말 수학을 전공하신 분이며 수학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르쳐 주실 분이고, 선생님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올바른 개념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인지, 공신력 있는 선생님인지, 이 선생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숙지가 될 수 있는지, 믿을 만한 선생님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교재의 구성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요, 그냥 이렇게 선생님 이 강의로 교재 좀 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 강남인강에는요, 1년을 미리 계획하기 전에 교재들이 출판사별로 엄청 많이 와요. 한 책꽂이에 교재가 이만큼이 와요. 그러면 수학 선생님들이 날짜별로 가서 그 교재에 대해서 한 권 한 권 다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인강에 적합한지 점수를 다 매깁니다. 그래서 별 점수, 그 몇 점, 만점에 몇 점 해갖고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교재로 선별을 해서, 특별하게도 그 중에서 선생님, 난 이 강의로 꼭 찍고 싶어, 나 이 교재 너무 쏙 마음에 들어, 학생들이 선생님의 강의를 맛보기 보면서 딱 찾는 것처럼 선생님들도 교재를 보면서 딱 콕 찍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의 강의의 색깔을 더 잘 나타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스타일하고 잘 맞는 교재, 구성, 이런 부분들 잘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강 후기와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세요. 자, 수강 후기가 혹시라도 별이 한 개씩, 선생님 별 5개를 좋아하는데 별이 5개, 별이 하나씩밖에 없다던가, 요즘 선생님 너무 대충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강남인강에는 그런 선생님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디 보면 이런 수강 후기가, 물론 이게 이제 이렇게 정말 마음 먹고 악플을 다는, 솔직히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학생들 중에 정말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이라면 정말 자기가 이 후배들을 위해서 이 선생님에서는 이런 강의를 이렇게 활용하니까 좋아 라고 정말 후배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다른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수강 후기를 진심 어리게 써주는 친구들이 있고, 때로는 학부모님들이 수강 후기를 써주시기도 해요. 아이와 같이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선생님도 어떤 물건을 살 때 여러 사이트를 비교해보고, 물론 가격 비교도 하지만, 물론 가격이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가격 비교 통해서 수강 후기를 보면, 수강 후기는 아니고 거기서는 사용 후기를 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라는 것은 바로 1차적으로 먼저 검증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수강 후기와 게시판을 여러분이 이제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솔한 수강 후기와 게시판을 남겨주시고 선생님과도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기주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동기부여만 있으면, 그리고 재미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학을 조금 더 재미나게 학습하시길 바랍니다.